역사잡기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 광복절이고 해서 뜻깊은 분을 모셨는데요. 현직 역사교사십니다.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 역사교사들과 일본의 역사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마주보는 한일사라는 제목의 공동 역사서를 집필하고 있죠. 아마 이 소식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무려 12년의 노력 끝에 제3권 근현대사 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집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서울 자밀고에 계신 박중현 선생님을 오늘 모셨어요. 네, 광고 듣고 함께 만나 뵙죠. 네, 마주보는 한일사 공동 저자 중 한 분이십니다. 자밀고등학교 박중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시작된 게 2002년 맞죠? 네, 2002년. 시작되게 된 계기가 있었죠? 2001년도에 이제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고, 예, 그 이후에는 또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양국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의 시작이 2002년. 네. 여기 이제 책에 보면은 한국은 전국 역사교사 모임, 일본은 역사교육자협의회, 이게 이제 집필자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 바로 그 2002년부터 있었던 겁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어떤 식으로 논의의 물꼬가 터지게 됐던 겁니까? 무려 12년 전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예, 역사 교과서 문제가 생기면서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좀 나은 제대로 된 그런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양국의 우호 증진이라든가 협력 이런 방향을 좀 모색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해서 일본의 역사교육자협의회라고는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교류가 있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전까지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특별한 교류가 없었는데 예. 일본에도 저희와 비슷한 그런 조직이 있다. 그리고 그 조직도 약간 진보적이고 예. 평화와 인권 이런 거를 강조하는 조직이다 해서 저희 한국에서 이제 일본에 여름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들이 가서 문을 두들겼군요. 예. 예. 역사교육자협의회 예. 이것도 그럼 우리 역사교사 모임만큼이나 꽤 오랜 조직입니까? 예, 이것은 1949년 일본이 이제 전쟁에 패한 다음에 다시는 이제 자기 제자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겠다 이런 다짐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군요. 단체입니다. 예. 이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모두 몇 분 정도입니까? 한 4천여 명 되는데요. 4천 명이요? 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전체가 그러면 그 초중고 역사 교사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초중고 역사 교사,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예. 그 다음에 뭐 일반 시민도 약간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사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본의 역사 교사는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가운데 몇 %쯤이에요, 이걸? 뭐 이분들 중에는 현직도 있고 뭐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 나라 역사 교사가 한 6천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아마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저희보다 한 2배 이상이겠죠? 뭐 그러니까 한 4, 5천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한 3, 4천 명. 예. 예. 지금 우리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몇 명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한 2천여 명 정도. 그렇군요. 회원이 있습니다. 네. 오랜 역사를 가진 양국의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모임이 서로 만나서 같이 한번 책을 내보자. 이게 2002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2,000명, 4,000명이 다 집필진에 참여할 수는 없을 거고 집필진은 어떻게 구성하시게 됐고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요? 양국에서 이제 한일 관계에 관심이 있고 좀 그런 쪽의 활동이라든가 또는 수업 실천이라든가 이런 걸 했던 분들로 한국에서는 한일 역사 교류 모임, 일본에서는 이란 역사 교류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두 조직이 같이 이제 중심이 돼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박 선생님 그럼 처음부터 참여를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일 역사교류 모임에 몇 명, 일본 측 그 일한 역사교류 위원회에서 몇 명, 집필진이 모두 몇 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한국에서는 집필진이 12명이고요. 예. 일본은 18명, 18명입니다. 예. 예. 그래서 2002년 논의를 시작한 후에 제3권 근현대사 편이 최근에 나왔는데 예. 그럼 1권은 어떤 거고 2권은 어떤 거고 언제 나왔죠? 1권, 2권은 같이 나왔습니다. 2006년에. 그래서 1권, 2권은 정근대편이라 해서 개항까지를 다루고 있고 이번 7월에 나온 3편은 근현대사 편이라 해서 개항 이후부터 현재 문제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4년 걸려서 1권, 2권이 나왔고 예. 그다음 무려 8년이 걸려서 3권이 나왔고 책 한 권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뭐 제가 혼자 쓰면 한 2년 정도만 쓸 수 있을 건데 예. 양국의 이제 입장 차이도 있고 특히 이제 저희 책 맨 끝에 부분에는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인권이나 평화라든가 이런 것은 뭐 공유하는 부분이 많지만 또 각국의 학설이라든가 이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현대사는 좀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예. 1권, 2권 그러니까 전근대 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나요? 작업이? 전근대 편은 주로 뭐 역사,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이런 거를 주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고 좀 재미있게 흥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문제 뭐 이런 거 혹시 걸리지 않았었나요? 임진왜란 문제는 뭐 일본의 침략을 일본 측에서 인정하고 또 전쟁의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외구 문제가 있습니다. 외구. 그렇죠. 외구의 경우는 양국의 학설이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뭐 공동 원고가 되질 않아서 어떻게 달라요? 일본은 어떻게 이 주장을 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구의 경우에는 한국의 학설은 대부분 이제 스시마를 비롯한 일본 그 큐슈라든가 야마구치 이쪽 일대의 그 바다 해적들이 한반도로 넘어온 거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학설 중에 대표적인 것은 가웨라 해가지고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일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면서 외구의 복장이나 이런 걸 하고 외구에 가담한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 이건 그래요? 단순히 일본만의 그런 것이 아니다. 외구가 아니다. 뭐 이런 입장. 그래요? 예. 그렇게 입장 차이가 뚜렷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뭐 상당히 논쟁을 하다가 그럼 한국의 입장에서 외구를 쓰고 일본은 또 일본의 입장에서 외구를 쓰고 그래서 외구는 두 개의 원고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같이 들어가 같은 있다 책에 이거군요.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방법이군요. 예. 두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예. 그렇군요. 자, 뭐 전근대 쪽은 아무튼 그런 문제 정도가 있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한 4년이 걸리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매년 그래도 직접 만나기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로 서신, 이메일 이런 걸로 처리를 하십니까? 주로 1년에 한 2번 정도 직접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일본에서 한국 쪽에 오고 겨울에는 한국에서 일본 쪽에 가고 그래서 직접 만나는 것은 1년에 2번 정도 하고 기타는 국내 회의하고 논의된 내용들을 이메일로 교환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권 근현대사 나오는데 8년 걸렸다. 네. 아, 근현대사는 참 난관이 많았죠? 많았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나십니까?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독도 때문에 그렇죠. 독도 같은 경우는 교과서라든가 좀 잘못 이야기를 하면 양국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이고 네.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독도 부분은 한국의 입장은 이러이러한 학설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병기하고. 예. 그 다음에 독도 문제를 가지고 양국이 소모적인 논쟁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 그 이후의 미래도 한번 여기서 같이 생각해 보자. 뭐 이런 뭐 스타일로 이제 소식했습니다. 네. 아까 그 일본의 역사교육자 협의회는 패전 직후인 49년부터 네. 다시는 제자들에게 그런 전쟁 같은 거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다소 진보적이고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성격의 모임이지만 독도 문제만큼은 완강합니까? 뭐 독도의 경우에 자국의 학설이 있고요. 학설이 있고 또 뭐 이 땅을 당신 땅이라고 인정할 만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일본 내 학자들 가운데서도 네. 우리의 주장대로 네. 오래전부터 독도는 조선 한국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많게는 여러 분 계시기는 하지만 예. 그것이 일본의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정설이 아닌 것을 공동교재에 실었다가 이제 받을 타격은 뭐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또 그런 문제로군요. 예. 그 말고 일제의 식민지배 네. 또 우리 뭐 독립투쟁 뭐 이런 등등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네. 우리 내부에서도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익 교과서 좌익 교과서 뭐 논란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혹시 없었습니까? 뭐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얘기터인데 사실은 그분들은 일본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본의 침략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뭐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걸 주장하시는 분도 없었고
예, 예. 그냥 그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딱 인정을 하시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게 목차를 보니까 보통 역사책, 우리나라 역사책과 좀 다르죠. 이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일본 역사까지 같이 다룬 거니까 말이죠. 제1부가 근대 국가의 수립, 근대인의 생활 방식, 뭐 단발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2부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해방 투쟁, 3부가 전쟁 그리고 평화를 향한 긴 도정, 4부는 경제 성장, 민주주의 발전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근현대 한국 일본 역사는 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 수탈 거기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 이런 거 위주로 다루는데 이번 책은 그게 꼭 중심이라기보다는 그건 그냥 한 챕터 정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대목은? 이제 보통의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로 일본의 침략과 수탈, 그다음에 한국민의 저항과 독립운동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의 근현대사를 다루는 이분법적인 사고였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책에서는 그런 국가와 국가의 문제보다 사실은 국가의 폭력에 저항하는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많이 다뤄보자. 사람을 찾아보자.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자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그런 힘을 얻고 그런 방향으로 책을 써보자 해서 이제 주로 큰 국가적인 문제 뭐 이런 뭐 민족적인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을 주로 서술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의 사람들도 그런데 일본의 사람들 가운데는 전쟁에 동원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시점으로 그들을 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일본 사회 내에서 평화를 위해서 주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고덕구 슈시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이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일본 내에서 여성으로서 참정권 운동을 전개한 그런 여성들의 노력, 뭐 여성에 대한 문제도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원자력 핵 문제 반대 운동 이런 얘기도 이제 서술함으로써 핵의 문제가 사실은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제 침략 그에 대한 저항 그걸 좀 넘어서서 뭐 독립운동 하시는 우리의 그 선조들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 평화 인권 위해 노력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일본 민주주의, 일본 평화 인권 위해 노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더 위주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일본 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로 색칠을 되는 것이는 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투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한국과 일본의 미래가 좀 더 밝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모색해보는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군 위안부 문제 이런 것도 큰 쟁점은 안 됐겠군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것은 거의 뭐 쟁점이 될 수가 다 인정하고 사죄하고 하시니까. 네. 반대로 우리 책에서는 통 찾아볼 수 없는 일본 오키나와 문제, 뭐 일본의 반핵 운동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고 목차에도 참 반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걸 보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나 일본의 역교협이라든가 단체가 추구하는 것은 전쟁 없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 그다음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단순히 오키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미군 부대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뭐 그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그 집필 과정으로 돌아가서 서로 언어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소통들을 하셨습니까? 하긴 12년 지났으면 서로 말 배울 만도 한데요. 일본 측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셨고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열심히 배우시는 분이 생기고 한국에서도 또 일본에 가서 유학한 분이 한두 분 계시고 다른 사람들도 또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도 꽤 들었을 텐데 어떻게 줄 조달하셨어요? 비용이 사실은 뭐 항공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동북아 역사재단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 2년 정도. 뭐 그 뒤로는 이제 저희가 출연하기도 하고 뭐 그 1, 2권 나왔을 때 나온 인쇄를 또 사용하기도 그렇군요. 하고. 1권, 2권은 좀 많이 나갔습니까? 생각보다 이제 일본의 역사 교과서라든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책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뉴스나 신문으로 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그 문제를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보고 뭐 그렇죠. 근본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한글로 우리나라에 배포가 됐듯이 일본어판으로 일본에도 똑같이 서점에 깔리겠죠? 네. 일본에서 더 잘 팔립니까? 우리에서 더 잘 팔립니까?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의 이 시점은 보면 일본 정부의 우경화 뭐 이게 상당히 좀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공동의 노력과는 좀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인 전국의 양상은. 그래서 한일 관계도 지금 아주 최악의 상태까지 치닫고 있고요. 이런 정치 상황을 직접 보시면서 어떤 소회가 드세요? 그래서 상당히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면 책 맨 뒤에 지필자들이 나오는데 일본 지필자분이 어디 중학교 뭐 어디 고등학교 소속인데 그 자기네 학교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아이고. 일본 우익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 이런 정도만 밝히지. 아이고. 그렇게 상황이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걸 보면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는 더 단결을 해야 된다. 더 이런 노력들을 활발히 전개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3권 근현대사가 작업의 끝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한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기도 하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책을 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보조 자료라든가 교재나 이런 거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 이런 거를 만들려고 현재 지난주에 모여서 그런 그 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작업도 꽤 걸리겠는데요, 그래도? 뭐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정세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런 노력은 더 가열차게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표현하신 것처럼 우익의 공격이 있을까 두려워서 이쯤 되면 자꾸 모임에서 탈퇴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도 안 생깁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소신이 꺾이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분들은 일본의 어떤 미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이렇게 치달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저러다가 말 거야? 어차피 다시 방향을 잘 잡게 돼 있어?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뭐 역사라는 것은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런 날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들을 갖고 계시죠.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위안부 문제를 계속 부정하다가 김학선 할머니를 계기로 그런 문제 고노다마 같은 게 나오기도 했고 뭐 사죄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지금은 못하는데 다시 또 막 부정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이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뭐 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우리 박중현 선생님은 그래도 일본에 정말 좋은 분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한 믿음은 좀 있으시겠군요. 뭐 그런 일본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친일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예. 친일파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친일파 중에 일은 그 아베 같은 그런 우익 세력이 아니고 진짜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 그런 친일파다라고 저는 농담으로 가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소중한 작업의 성과가 나오면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크게 박수치고 크게 좀 격려도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맨 처음 2002년도에 한일 역사 공동교과서 집필리가 나올 때만 해도 그 분위기가 좀 그랬었거든요. 네. 우리가 뭔가 차분히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뭘 해봅시다. 우리 여기에 좀 맡겨둡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막 너무 잊혀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분위기 이게 사실은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든가 일본의 무슨 아베의 그 역사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국외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국내용인 것 같습니다. 각자 국내용? 국내 정권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그렇죠.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선명성만을 강조하면서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지면 다른 공격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스스로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좀 많이 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장장 12년에 걸친 노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일 양국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작업을 좀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밀고등학교 박중현 선생님 함께 만났습니다.